말 잘하는 사람의 대화법은? 말 잘하는 사람의 대화법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법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을 잘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 능력인데요. 눈을 보고 듣는 자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인데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내려놓고 시선을 맞춰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 내 말이 더 중요해 라는 신호를 줄 수 있으니 끝까지 말하게 두고 정리된 후 질문을 하세요. 반응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정말요? 같은 말로 리액션을 주세요. 이건 나는 듣고 있어요 라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핵심 내용 다시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상대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라고 한다면 요즘 업무가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라고 답변하는 피드백을 준다면 상대방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공감 질문하기도 중요한데요. 그럴 땐 어떤 기분이셨어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감정을 함께 나누는 태도입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털어놓는 중이라면 함부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였다면 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가 더 좋아요. 경청은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 스마트폰 알림 등을 끄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주세요. 상대의 말을 눈을 맞추며 끄덕이고 중간중간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상대의 기분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감이 됩니다. 그거 정말 속상했겠다.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들으면 서운하죠.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와, 진짜 그랬으면 저도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면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는 연결감을 주면 신뢰가 깊어져요. 질문으로 감정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라고 하면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질문은 상대를 더 진심으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인정과 지지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걸 버티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게 느껴져요.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라고 공감한다면 상대방이 더 연결감을 주면서 신뢰가 깊어집니다. 비언어적 공감도 중요합니다. 표정, 고개 끄덕임, 손짓 등 비언어적인 반응도 상대에게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라는 신호를 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명확하고 간결한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소통은 명확하고 간결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복잡하게 말하면 이해도, 신뢰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짧고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핵심을 먼저 말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집중하기 쉽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잡한 문장은 핵심이 흐려집니다. 문장은 하나에서 두 가지의 정보만 담고 끊어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말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말버릇처럼 붙는 표현은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여 깔끔하고 실용적인 구체적인 단어를 써보세요. 논리적인 흐름 만들면서 순서 정리하기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안은 이거예요. 이렇게 순서와 구조를 정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남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단어 사용입니다. 부정 대신 긍정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건 안 돼요. 보다는 이 방법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늦지 마세요. 보다는 시간 맞춰 와주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은 의미라도 듣기 좋은 말투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정말 잘했어요. 그 아이디어 참 좋네요. 노력하신 게 느껴져요. 이렇게 진심이 담긴 칭찬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 표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표현은 작은 감사도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가능성에 초점 맞추기인데요. 이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요. 저는 못해요. 라는 표현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배워가고 있어요. 라고 바꾸면 듣는 사람도 긍정적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표현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암시가 됩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긍정 언어의 시작입니다. 5번째로,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좋은 질문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면 열린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힘들었어요? 라는 질문은 예, 아니요, 로 끝납니다. 대신 그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런 열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관심과 진심을 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특별하네요.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 톤과 표정도 함께 긍정적으로 표현해보세요. 감정에 대한 질문도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런 감정 중심 질문은 깊은 대화로 연결되는 지름길이에요. 또한 과정에 집중하는 질문도 중요한데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는 질문은 단순한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질문이 더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질문 후엔 기다립니다. 질문하고 나서 침묵이 생기면 어색할 수 있지만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경청의 한 방식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빛나게 합니다. 많이 묻기보다 의미 있게 묻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6번째로, 상대에 따라 말투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에 따라 말투를 조절하는 건 배려와 센스의 핵심인데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죠. 말투를 상황과 사람에 맞게 잘 바꾸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왜 말투 조절이 중요할까요? 그건 상사에겐 예의와 신뢰를, 친구에겐 친근함과 편안함을, 연인에겐 따뜻함과 배려를, 아이에겐 다정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말투를 조절하는 팁이 있는데요. 상사 및 어른과의 대화에서 존댓말은 기본입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러운 공손함, 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 제안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시간 괜찮으실 때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손함을 갖춰보세요. 친구나 또래에게는 격식보다는 자연스러운 톤, 하지만 존중은 잊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그때 진짜 웃겼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존중은 잊지 마세요. 연인이나 가족 간에는 감정을 담은 따뜻한 말투와 배려심 있는 표현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했겠다.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합니다.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존댓말로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도움됐어요. 이렇게 신뢰감 주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투를 바꾼다고 자신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한 기술인데요.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태도와 진심입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조절하면 더 편안한 대화를 이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확 줄여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 유머나 던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적절한 유머 감각이란 분위기와 사람을 읽고 그에 맞는 웃음을 선사하는 센스예요. 유재석이나 신동엽, 강호동 등 국민 MC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웃기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먼저 웃기면 상대가 편안해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재석은 상대방을 뒷이야기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요. 타인을 웃겨도 타인을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 성별, 나이, 출신 등은 절대 유머의 소재로 삼지 않아야 하는데요. 유머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동엽은 분위기와 타이밍 잘 읽으며 진행하는 유형의 MC입니다. 분위기가 살짝 풀릴 때나 가벼운 잡담 속에서 툭 던지는 한마디를 잘하는데요. 웃길 타이밍은 말보다 눈치가 먼저입니다. 강호동의 유머 스타일은 말투와 표정을 사용합니다. 같은 말도 밝은 표정, 리듬 있는 말투로 하면 훨씬 재밌어지는데요. 강호동은 사투리를 쓰지만 밝은 표정으로 항상 말합니다. 애교 섞인 표정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말장난, 패턴 유머 살짝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늙을 틈이 없네요. 밖에 바람이 너무 부네요. 제 고민도 좀 날려가면 좋겠어요. 이런 말장난은 가볍게 한두 번, 너무 과하면 오히려 피곤해져요. 상대방의 유머에 리액션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웃긴 사람이 되기보다 잘 웃어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티키타카가 잘 되면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리액션도 유머 감각의 일부입니다. 유머는 재능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사람을 웃기려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센스 있는 유머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공감과 신뢰를 쌓는 비결을 배워보세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표현하여 따뜻하고 매력적인 소통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